세수 부족과 부채 증가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난이 커지면서 올해 하반기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섰는데 내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내년 준공 예정이던 광주형 공공임대주택이 시공사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논란이 된 벤츠 차량의 보조 배터리가 출고 전에 교체된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남 곳곳에서는 국화향기부터 섬의 정취까지 가을을 물들일 다채로운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수 부족과 부채 증가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섰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빚, 채무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매입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한 사업들의 시비가 대거 투입돼 광주시의 한 해 예산 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 미만에 머물고 있는 타특 광역시와 비교해도 크게 높습니다. 빚은 많은 반면 수입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예상했던 세수보다 2,300억 원가량이 덜 거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반기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지만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지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세입에 맞춰서 지출을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펑크가 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 당장 쓰여야 할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세수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를 대거 낼 만큼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새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부동산 경기도 장기간 침체를 이어가고 있어 내년에도 세수가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한창이지만 광주시는 30에서 50%에 달하는 시비 매칭도 큰 부담이라 앞으로는 국비 사업마저도 가려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국 최초로 중형 평형을 제공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의 준공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공사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탓인데 준공과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조성 중인 광주 평생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1,400여억 원을 투입해 46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형 평형뿐인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형 평형도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을 맡은 건설사 두 곳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경영난으로 지난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유탑건설은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지만 법정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인 V산업이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인데 이 경우 2027년 상반기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만약 V산업이 사업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2027년 내 준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 비용도 늘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사 기간은 다시 연장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V산업 측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1년간 착공을 연기하기도 했던 평생주택 사업이 공사 중단까지 겪게 되면서 입주를 기대하던 시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변색되고 망간이 검출된 데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명록 광주시 의원은 오늘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환절기에 따른 수온 변화는 매년 경험하는데 왜 올해 광주만 망간이 유입되고 변색 사례가 나타나는지 의문이라며 정밀 조사 뒤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서 샤워기 필터가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광주시는 이에 대해 온도 변화에 따른 상수원 물 역전 현상 때문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오늘 열린 광주광역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선행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광역연합이 성급하게 추진됐고 의원 구성 비율과 사무소 위치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4년 반 만에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한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10월 현재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연금 지급 대상자는 18,997명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논란이 된 벤츠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조 배터리가 출고 전에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2억 원이 넘는 차량을 팔면서 이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박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차량은 전기 모터와 휘발유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2억 5천만 원짜리 벤츠 하이브리드 모델. 지난해 8월 출고된 최신형 모델이지만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고 직전 전자장비와 안전장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의 보조 배터리를 한 번 교체한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차주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차량을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저희한테 전혀 고지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 이력을 확인하는 중에 담당 직원이 실수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줬던 거예요. 출고 이후에는 배터리와 연관된 전기계통에서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비스 센터를 5번이나 찾고 무려 한 달 동안 차를 맡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차주가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벤츠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음 차를 인도받고 100m를 갔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 한번 들어갔다 왔고 또 그 이후로도 4번의 차량 고장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차를 못 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교체도 요청을 했으나 벤츠 측은 현재 급발진 의심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배터리 교체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에서 11톤 화물차로 주유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6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주유한 이후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절차를 모르던 주유소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고 화물차 앞으로 달려든 직원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정확한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던 20대 남성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태국으로 출국해 2달 뒤 가족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던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에 입국한 뒤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캄보디아 출국 경위와 체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서남권 보호시설 청소년들을 초청해 제주도 사랑 투어에 나섰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 드림스타트와 연계에 참여하게 된 100여 명의 학생들은 퀸제누비아 2호로 제주에 도착해 아르떼 뮤지엄과 스카이워터쇼 관람, 감귤 따기 체험 등으로 추억을 쌓았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의 제주도 사랑 투어는 지난 2000년부터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농업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전남이 인구 소멸 위기지수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젠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남의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라는 구체적 동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남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국화향기부터 섬의 정취까지 전남의 가을을 물들일 축제 현장을 강동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국화꽃이 가을 하늘 아래 만발했습니다. 100만 송이가 넘는 국화가 한평 엑스포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화로 꾸며진 마법의 성과 공룡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국화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즐겁게 관람 중이고요. 국화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국화향에 취한 뒤 순금 162kg으로 만든 황금 박쥐상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그 저쪽에 보면 그 황금박쥐 알이 있어요. 오목포란이라고. 그것도 만져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평에서 국화 향기를 만끽했다면 목포에서는 바다의 맛을 K푸드의 대표인 김밥과 즐길 수 있습니다. 완도산 토술 재료로 한 김밥과 신안 소금을 사용한 김밥을 비롯해 스리랑카 등 각국의 특색 있는 김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탄두리 김밥 지금 맛봤거든요. 안 먹어본 거라 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가을바람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 황금빛 갈대밭이 일렁이는 강진만 갈대축제가 제격입니다. 갈대밭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와 문화공연은 운치 만점의 즐길거리입니다. 보성을 찾으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결의를 엿보게 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장계를 올린 열선루 주변에서는 축제가 진행됩니다. 남원에는 광안루, 진주에는 촉성루가 있다면 이제 우리 보성에는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깃든 열선루가 있습니다.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완도로 향하면 됩니다.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은 명사심리 맨발 걷기와 해조류 머드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청산도와 생일도 등 섬을 누비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제29회 전남 도민의 날 기념식이 새롭게 단장된 도청 앞 OK 도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청사 이전 20주년을 맞아 열린 도민의 날 행사는 자랑스러운 전남 인상 시상과 전남의 미래를 담은 주제 공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다짐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콘서트가 열려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